우리가 아는 한국의 모습은 과연 진실일까요? 여기 인천국제공항에 인도네시아 출신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눈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며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요. 이 외국인이 대체 어떤 장면 때문에 이렇게도 깜짝 놀랐는지 이제 예상치 못한 충격과 감동으로 떠나볼까요? 저는 제피라 킹케이드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 서비스 매니저로 처음 취직했을 때 설레임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중 몇몇 이야기는 별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고국에서 중요한 여행 리더였던 라슨 씨께서 종종 한국에는 진짜 관광 명소가 없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며 한국 문화가 깊이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주장하셨었죠. 그런 말씀들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비행기에 탔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의 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새로운 땅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은 라슨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할까요? 머릿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밝고 현대적인 터미널 디자인이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깨끗했고 구석구석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항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에너지와 생명력이 넘쳐 보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직원분들의 다정한 미소를 보았을 때 비록 의심이 있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그곳의 아름다움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아주 달랐어요. 저는 호기심과 설렘이 동시에 솟아났어요. 어쩌면 한국은 라슨 씨의 말보다 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거친 어조는 기억에 남았지만 동시에 제 눈으로 진실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강해졌어요. 저는 직접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역할은 도전적이었어요. 매일 바쁜 공항 운영을 관리해야 했고 모든 항공편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항공편 상황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바쁜 업무였지만 그 덕분에 제가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저는 공항의 곳곳을 탐방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을 감상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는 라운지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쉬기도 했어요. 좌석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각 서비스 구역을 가리키는 명확한 안내판, 여행객들에게 인사하는 직원분들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등 자잘한 디테일들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롭고 경이로웠어요. 또한 이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들 중 일부는 영어를 구사하며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다정한 미소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한 분께서는 제피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나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한국의 진심이 담긴 따뜻함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며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이 한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의심을 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차 한국이 라슨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하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공항은 바쁜 활동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세심한 배려와 친절함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마치 이제 막 시작된 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첫날이 끝날 무렵 활주로에서 비행기들이 찬란한 하늘 아래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제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직장이나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저는 고국에서 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빨리 믿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은 점차 한국에 열리기 시작했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이 놀라운 나라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든 것이 변한 그날을 절대 잊지 못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분주한 하루로 시작했는데 곧 믿기 어려운 혼란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소식을 들은 곳은 관제센터였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많은 인도네시아 여행객들을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졌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제 심장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지 혼란스러웠어요. 터미널을 걸어다니다 보니 문제의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평소 차분했던 공항 복도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한 승객들이 무리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모여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목이 메었어요. 공기는 긴장과 혼란으로 무거웠어요. 저는 가장 상황이 심각한 수화물 찾는 곳 근처로 서둘러 갔어요. 수화물을 찾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어요. 몇몇 여행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다른 이들은 답답함에 소리를 질렀었어요. 사람들의 소음과 굴러다니는 캐리어 소리, 삐걱거리는 기계음이 뒤섞여 모든 것이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길을 잃은 듯 보이는 승객 무리 옆에 멈춰섰던 기억이 나요. 한 중년 남성이 딸의 손을 꼭 잡고 저에게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새로운 절차들이 모두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대기구역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걱정과 결심이 섞인 마음으로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는 동안 터미널 한 구석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일부 승객들은 한국이 너무 엄격하다고 비난하며 한국은 부당해요. 우리를 함부로 대우해요. 라고 외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곧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어요. 공기 중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저는 고국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엄격한 규칙과 오해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격한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차분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한 사람이 우리는 강인해야 해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어야 해요. 라고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 작은 희망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공항을 걸으며 많은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평소 분주한 직원들이 이제는 모두를 돕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정리하고 물을 나눠주고 심지어 울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그 모습에 저는 동료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혼란 속에서도 승객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저는 상황을 관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전화를 받고 팀과 협력하며 명확한 지시를 내리려고 애썼어요. 마치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는 폭풍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걸음소리, 겹치는 목소리,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안내. 방송 소리가 시시각각 긴박함을 더해주었어요.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보면서도 터미널 안의 폭풍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라운지의 조용한 구석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왜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본 좋은 점들을 되새겼어요. 밝고 깨끗한 바닥, 다정한 미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오늘 하루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했더라도 이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내와 이해로 이 어려운 하루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혼란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줄이 짧아지고 분노의 목소리도 잦아들었으며 직원들이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 사건이 극적이긴 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규칙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경험에서 배워서 모두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바랐어요. 비록 하루 종일 스트레스와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어요. 공항에 다시 평온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 순간 혼란 속에서도 친절과 협력 그리고 희망의 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 힘들었던 공항의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저는 너무 지치고 조금은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어요. 딸리고 시끄러운 목소리 속에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들에 지쳐서였어요. 저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쉬었어요. 눈을 감고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과연 제가 한국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공항의 선임 감독 중 한 분인 김 선생님께서 계셨어요. 김 선생님은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제피라 씨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 모두가 제피라 씨를 돕기 위해 여기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 말씀은 추운 날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신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조금 덜 외로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바쁜 터미널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휴게실로 차 한잔하러 같이 가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으면서 저는 잔잔한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김 선생님은 다정한 어조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친절과 노력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저희는 손님과 팀 모두를 아끼고 돌보고 있답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전에 한국에 대해 듣던 거친 말들도 있었고 그런 의심들도 제 안에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조금씩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공항 직원들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저기서 보인 작은 친절의 행동, 한 곳에서는 미소, 다른 곳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선생님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직원 중 많은 분들이 여행객들을 위해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모두가 안전하도록 추가 근무도 하셨죠. 때로는 규칙이 너무 엄격하고 상처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규칙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전에 한국 직원들이 물 한 병을 나눠주거나 울고 있는 승객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새로운 절차를 인내심 있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친절들이 저의 생각을 서서히 바꾸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김 선생님께 정말 이 모든 친절한 행동들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선생님께서는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네, 제피라 씨.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신뢰를 쌓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된답니다. 서로 아끼면 어려운 순간도 훨씬 견디기 쉬워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해서 제 걱정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를 마시며 김 선생님은 한국의 오랜 환대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어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웃음과 기쁨 속에 모이는 전통 축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현대에 와서도 한국인들이 존중, 명예, 그리고 친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선생님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빛났어요. 그 순간 저는 고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한쪽 면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자연스레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묻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자 선생님께서는 한국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저희의 궁궐과 사찰은 풍부한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현대 도시들은 저희의 힘과 혁신을 보여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제피라 씨를 환영하고 모든 방문객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그날의 혼란스러운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지만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엄격한 규칙과 바쁜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배려와 협력의 정신이 있었어요. 제 걱정들이 나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생기는 오해와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선생님의 다정한 성품과 도와주려는 의지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힘든 날들을 보낼 때마다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더 배우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전하고 싶었어요. 휴게실을 나서면서 저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제는 곳곳에서 작은 미소와 다정한 제스처, 조용한 도움의 행동들이 보였어요. 혼란의 폭풍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친절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고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보냈던 바쁘고 힘든 날들이 여러 번 지나고 드디어 도심을 둘러보며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저는 화창한 토요일 아침에 잠시 쉬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서 설레임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아름다운 장소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갔어요. 지하철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험 같았어요. 열차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큰 창문 덕분에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북적거리는 시장, 그리고 한적한 공원들을 지나면서 공항에서 느꼈던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속으로 이제 한국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첫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높은 돌담과 웅장한 대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아름다운 건물들과 다채로운 지붕 색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궁궐의 정원에는 푸른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가까운 분수에서 부드러운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옛 왕과 왕비들이 이 복도를 걸으며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삶의 여유를 즐겼을 것을 상상해 보았어요. 경복궁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저에게 차분함과 행복을 선사해 주었어요. 경복궁을 둘러본 후에는 동네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시장은 바쁜 공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작은 상점들과 노점들이 즐비해 있었고 상인분들이 신선한 과일, 맛있는 간식, 그리고 수공예품들을 팔고 있었어요.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한 노점에서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사서 먹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다정한 대화 소리와 상인분들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분들의 친절한 말투와 자부심 넘치는 모습은 공항에서 봤던 다정한 미소들을 떠올리게 했는데 여기서는 더욱 개인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늦게는 근처 공원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에도 참여했어요. 전통음악 공연과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있었어요. 북과 피리 소리가 즐거운 웃음과 노랫소리와 어우러져 있었어요. 지역 청소년들 한 무리에게 초대를 받아 간단한 춤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곧 그들과 함께 웃고 춤추게 되었어요. 그들의 다정한 성격 덕분에 저도 따뜻하게 맞이받는 느낌을 받았고 한국 문화에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여러 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축제 기간 동안 저는 작은 미술 전시회도 둘러보았어요. 현지 예술가들이 한국 전설과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과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한 작품은 산을 배경으로 한 고요한 호수를, 또 다른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현대 도시 풍경을 그려냈어요. 저는 각각의 작품 앞에 오래 서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어요. 각 작품에 담긴 창의성과 열정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을 주었어요. 해가 서서히 저물 무렵 저는 공원 한적한 개울가에 앉아 오늘 하루 경험한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공항에서 겪었던 혼란은 제 한국 여정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아름다움, 역사, 그리고 따뜻함이 넘쳐났어요. 고대 궁궐부터 북적이는 시장, 축제가 열리는 공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엄격한 규칙이나 바쁜 일정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져 온 사람들의 정과 전통, 그리고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임을 느꼈어요.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희망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처음 며칠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친절함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나라에 좋은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곳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저의 의심과 걱정은 서서히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스스로 미소 지으며 앞으로도 계속 탐험하고 배우며 이 멋진 경험들을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엄격한 규칙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력과 예술, 역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곳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탐방한 지 일주일 후 인도네시아 여행 리더분들과 회의에 초대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기에 저도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회의는 서울의 한 작은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전에 한국에 대해 거친 말씀을 하셨던 라슨 씨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여행 커뮤니티의 여러 친숙한 얼굴들을 보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는 라슨 씨께서 평소처럼 비판적인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한국은 우리가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한국의 관광 명소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지속성이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회의실 안에 메아리 쳤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공항에서의 혼란과 사람들의 슬픈 얼굴들을 기억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친절함도 잊지 못했어요. 제가 발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꼭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피라 킹케이드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라고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역시 처음 도착했을 때 의심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참석자들의 얼굴에 점차 관심이 생기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공항에서 보냈던 분주한 날들, 엄격한 규칙 때문에 생긴 혼란, 그리고 그 뒤따른 혼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에 찬 목소리도 들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많은 친절한 행동들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 저희 선임 감독 중 한 분인 김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조용히 차 한잔 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이곳의 모든 친절한 행동들이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주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일부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역사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궁궐의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다채로운 지붕과 옛 시절의 고요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네 시장과 축제에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기쁨이 뚜렷하게 느껴졌고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웃으며 춤도 췄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에는 옛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깊고 풍부한 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후 저는 회의실에 계신 분들께 물으셨어요. 혹시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니 몇몇 분들이 손을 들었고 공기 중에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명소들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근면한 분들도 만나실 거예요. 엄격한 규칙이 있긴 하지만 그 규칙들은 모두를 보호하고 나라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 다음 라슨 씨를 직접 바라보며 라슨 씨, 저는 라슨 씨도 우리 사람들과 문화를 아끼신다는 걸 압니다. 제발 한국에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거친 목소리 대신 사려 깊은 침묵과 조용한 토론이 이어졌고 라슨 씨도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몇몇 분들이 제 경험에 대해 더 여쭤보시기도 했어요. 제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문화 간 다리를 놓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탐구하고 나누어 부정적인 시각이 존경 어린 호기심으로 바뀌도록 돕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 서로 다른 점들이 이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며 더 밝고 단합된 미래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자랑스러웠어요. 제육장 우정으로 가득한 밝은 미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을 때였어요.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주변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깊은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첫날 이후로 저는 수많은 기복을 경험했어요. 혼란이 차분함으로 바뀌고 거친 말들이 다정한 행동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저는 모든 어려움이 저로 하여금 한국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격한 규칙과 바쁜 일정 뒤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런 이해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바꾸어 놓았어요. 매일 저는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작은 친절의 행동들을 보게 돼요. 공항에서 동료들이 피곤한 여행객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길 잃은 가족들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주시면 하루가 길고 힘들어도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 번은 김 선생님께서 힘든 순간에 저와 함께 앉아 차 한잔 하시며 다정한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요. 그 다정한 말과 배려심이 한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는 따뜻한 나라임을 보여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경험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데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많이 방문했어요. 고대 궁궐,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생기 넘치는 축제들 말이에요. 각 장소마다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나라의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춤을 췄고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으며
전통음악의 부드러운 선율도 들었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제게 평생 간직할 추억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여행 리더분들과의 회의였어요. 그 회의실에 서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계신 부정적인 의견의 무게를 느꼈어요. 저는 제 진심을 담아 공항에서 느낀 친절함, 고대 궁궐의 아름다움, 그리고 축제의 생동감 있는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엄격한 규칙 너머에 있는 따뜻하고 환영받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분들의 사려 깊은 표정을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변화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조금 더 미소 지으며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로 다른 점들을 이해하며 진실된 이야기를 나눌 때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경험들이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상호 존중과 우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이 함께 일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믿어요. 언젠가는 양국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하며 아이디어와 전통을 교환하고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해봐요. 공항을 걸을 때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여행객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껴요. 이 큰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희망과 이해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 여정은 작은 친절한 행동, 부드러운 한마디, 열린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파트를 나서서 활기찬 도시의 삶에 합류할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속삭여요. 서울의 밝은 불빛, 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의 존경 어린 고개 끄덕임이 매일 저에게 우정이 가장 어두운 길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저는 미래가 기대돼 요존경과 친절, 그리고 서로의 문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게 이어지는 미래가요. 저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아껴줄 때 진정으로 밝은 우정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어요.